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이슈인데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43,093명이 감염되고 1,018명의 사망자가 나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졸업식이 취소되었습니다. 동물은 악마가 아니다. 이번 주인공은 신종 코로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쥐입니다. 박쥐는 날다람쥐 같은 활공법이 아닌 날개로 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약 1200종으로 전체 포유류의 약 20%를 차지하고 날개 폭이 1.5m가 되는 종부터 호박볼만큼 작은 종까지 크기도 다양하며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동굴, 지붕, 나무구멍, 나뭇가지에 매달려 휴식을 취하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먹이는 종류에 따라서 과일, 곤충, 물고기, 동물의 피까지 다양하며 눈이 퇴화한 대신 약 5만에서 10만 헤르츠 초음파를 발사, 그 반향을 듣고 먹이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박쥐가 길짐승인지 날짐승인지 분류하기 힘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동물계의 이단화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소부화로 보면 길짐승과 날짐승이 싸울 때 박쥐는 우세한 쪽에 붙어 다니다가 두 진영이 화해를 하게 되자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유럽 및 기독교 문화권에서 악마는 대개 박쥐의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신에게 반향을 얻은 이단에게 동물계의 이단인 박쥐의 날개를 붙인 것이죠. 박쥐의 이미지는 흡혈박쥐의 발견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526년 스페인의 역사가이자 작가인 곤살로 페르난데스 데 오비에도 이 바레스는 보지 않는 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양의 피를 상처에서 빨아들인다 라고 말했으며, 이듬해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몬테오의 알바레스는 짐을 나르는 짐승은 물론 사람까지 공격하는 이 역벽같은 박쥐떼가 자는 사이에 피를 빨아먹는 바람에 희생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흡혈박쥐의 발견과 박쥐에 관한 오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의 출판으로 박쥐는 그야말로 흡혈귀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권을 벗어난 곳에서도 박쥐는 죽음과 피와 관련이 깊습니다. 마야 신화에는 가마조초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있는데요. 이름부터 죽음의 박쥐라는 뜻을 가졌으며 밤, 희생, 죽음을 관장했습니다. 필리핀 전설에는 아스왕이라는 흡혈귀가 있는데요. 하반신이었고 박쥐의 날개를 가졌으며 긴 혀를 임산부의 배에 꽂고 태아와 양수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박쥐에 대한 인간의 공포는 현대에도 계속되었으며 이제는 좀 더 병리학적인 이유로 부수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콜린 웰큐스 팀의 연구에 따르면 박쥐에겐 137종의 바이러스가 있고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61종이라고 합니다. 2002년 홍콩에서 시작하여 감염자 8,096명 중 773명을 사망시킨 사스, 28,616명이 감염되고 11,310명을 죽인 에볼라, 2012년 중동에서 시작되어 2015년 한국에 들어와 한국에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한 메르스, 그리고 현재 1,018명을 죽인 우한폐렴까지 모두 박쥐에서 유래된 바이러스입니다. 이 밖에 광염병, 안타바이러스, 라사열, 마버그열 등 여러 전염병이 박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과연 박쥐는 정말 죽음을 가져오는 악마일까요? 사실 박쥐는 사람, 아니 이 지구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계속